2학기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방역 준비 상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해서 저희들 자체 점검 또 현장 방문 점검 했고요. 고3 학생과 교육기관 모든 교직원들 백신 접종을 이제 9월 10일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고 건강 자가진단 시스템을 실시도 하고 있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해서 감염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사적 모임 자제나 거리두기 같은 그 방역 수칙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개학을 하고서 차라리 아주 확 줄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부모님들이 신뢰에 부응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저하가 우려만큼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관련 예산을 추가로 경정해서 그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가 2년을 지나면서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네. 감독부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별도의 하다못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아니면 교재를 만들어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예비 교사들까지도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통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 학력 줄이는 게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회의 자주 하셔가지고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 교육력 회복 그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거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선거구 획정 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 원칙과 인구배려 원칙에 근거하여 시, 군, 기초 선거구 획정의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진천군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이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도별 지방의회 의원수, 기초의원수를 정해주는 숫자를 근본적으로 늘리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조정위원회에서 7대3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 예외 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 단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외 개정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132명을 고정을 시킨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다른 시군 거를 진천군 쪽으로 옮긴다 이런 개념이 드는 건데요. 예.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인구를 50% 군면동수를 50% 할 때 그렇게 인구수를 많이 비중을 많이 늘려도 진천군은 변동이 없이 현재 7명으로 나오고요. 인구만 가지고 우리가 100% 적용한다고 그럴 경우에도 청주가 8명만 늘어나고 오히려 다른 시군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근본적인 문제는 132명이라고 하는 이 총정수 이것을 정개특위하고 얘기를 해서 늘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32명에서 133명으로 늘려달라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사님께. 그러면 진천이 하나 늘어나면 다른 시군에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어디를 그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이것은 132를 전체적인 총정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지방하청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예산도 현재 10억 원보다 대폭 상향하고 보상 전까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지방하청 미불용지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님 말씀하신 건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우리 충북도에서 도 지방하천이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국가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하는 거 달천강, 미호천, 무심천, 그 다음에 그 단양의 한강 이쪽을 국가하천으로 우리가 승격을 시켜서 국가가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문제, 요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이제 그렇게 피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개인 미불용지를 국가가 쓰고 도에서 쓰고 그 시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보상을 못 해주면 사용료를 줘야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만큼은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 토지 보상을 못 해주면 사용료를 지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비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늦는 거는 사실입니다. 늦는 이유가 우리 개발공사는 먼저 사전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내부 투타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도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사전 절차 밟는 것이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와 시작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2개월 정도를 좀 단축시키는 방법을 개발공사하고 좀 얘기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간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SPC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토지주의 동의서도 받아야 됩니다. 사업자 신청하기 이전에. 또 민간에서는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재발항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는 민간보다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참 빠를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게 진도 있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이자 부담 문제는 공사기관과 무관한 얘기고요. 그 사전 절차가 민간은 없는 상태에서 계산된 거고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 계산이 돼서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자 부분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은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50% 선 분양이 돼야 자금을 줍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 업체들이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거 잘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좀 이루어지도록 독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천군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입장은 2022년에 선부생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민간인한테 사업 시행자 자격을 이전해라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제시한 대안들과 도정과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1등 경제 충청북도 모두가 행복한 충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